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요. 여러분의 장은 안녕하신가요? 물론 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아랫배의 묵직함, 이 나와주어야 할 것이 안 나왔을 때 그 묵직함 있잖아. 아무튼 얘를 좀 깨끗이 비우고 싶은데 얘만 좀 사려져 주면 살도 좀 빨리 빠질 것 같고 얼굴도 좀 깨끗해지고 피부도 좀 투명해질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변비약은 먹어야겠고 뭐 먹나요? 변비 비켜! 인가요? 아닙니다. 무조건 막 한 방에 막 들어주는 게 막 정답은 아니에요. 센 걸 또 잘못 드시면 밤에 자다가 큰 변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지려요. 자, 변비약을 드실 때 있죠. 그 순서가 있어요. 장벽을 덜 자극하는, 즉 순한 거에서부터요. 장벽을 조금 더 자극하는 자극성 변비약, 이렇게 순서대로 좀 더 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센 거 드시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비약도요 1군, 2군, 3군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변비약 순서대로 먹기 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자, 1군 변비약은요 팽창성 하제입니다. 하제는 변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팽창성 하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얘가 좀 다시마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먹고 물을 좀 먹으면은 장에 들어가서 얘가 물을 먹고 팍 불어요. 이렇게 팽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팽창된 게 변 부피를 좀 같이 늘려주면서 이게 밀어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장이 연동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을 아주 조금만 자극하는 아이들이 팽창성 하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팽창성 하제는 사실 식이섬유예요. 그럼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푸른, 아기오가립, 그리고 차전자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요즘 가장 좀 핫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차전자피라는 원료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차전자피를 가져온 거란 말이죠. 얘가 물을 먹으면 팍 뿌니까 정말 젤리처럼 되거든요. 제가 어제 물 부어놓은 거는 이래. 보실래요? 봐봐. 나 이따 설거지 어떡해? 왜냐면 얘가 물을 먹으면요 40배까지 팽창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기준으로 드시면 되냐면 차전자피 단일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품 뒷면을 보면 한 포에 식이섬유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를 기준으로 5에서 6g을 변 상태 보시고 하루에서 1회에서 3회까지 증량하셔가지고 변 상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푸른 제품 있죠. 얘는 사실은 뭐 하루에 두세 알, 뭐 세네 알만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내 보기엔 택도 없어. 얘가 보면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기준으로 13.7g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얘 절반 정도 먹어야 된다. 한 6개 정도는 먹어야 된다. 어쨌든 푸른 두세 개만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먹어봐야 택도 없고 가스만 차고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세 개 먹으면은 식이섬유 뭐 3g?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지. 그래도 푸른은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팽창성 하제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군 변비약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팽창성 하제들은 약효가 생기는데 뭐 한 2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군 변비약은 1군 변비약에 3군 변비약을 살짝 섞어서 한두 번만 먹어도 변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당연히 자극성 하제가 들어가면 좀 배가 싸늘하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얘가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1.5군 변비약은요 3군 변비약의 함량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복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극성 하제의 단점은 배가 아픈 거잖아요. 잘못하면 좀 뒤틀리게 아플 수 있어. 너무 아파!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제가 제품을 오늘 가져왔는데 1.5군 변비약이면서도 좀 복통 변비약을 최소한 건강기능식품 1개, 그리고 일반 의약품 1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데일비입니다. 주된 성분은요 1군 변비약인 차전자피랑 글루코 만난, 즉 곤약이 들어가 있고요. 3군 변비약으로는 알로에가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2군 변비약인 수소나 마그네슘도 소량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장내 단백질, 또 지방질 찌꺼기를 좀 없애줄 수 있는 함초가 들어가 있고요. 장내 유해균을 없애줄 수 있는 어성초 성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함초는요, 미네랄이랑 효소가 좀 풍부해서 장내 이런 단백질, 지방질 찌꺼기 분해를 잘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변비 있으면은 함초환 이렇게 퍼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드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성초는 항균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 번식을 막습니다. 정리하면 이 데일비는요, 1군 변비약으로 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2, 3군 변비약이 배가 안 아플 정도로만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또 각종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장내 찌꺼기를 제거하고 장 환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차전자피가 있죠. 향이 좀 약재 냄새가 나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냄새를 코코아 분말을 넣어서 이렇게 코팅을 좀 해서 목 넘김이 좀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 1.5군 변비약 하나씩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마일드한 변비약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비장원, 쾌락, 미소그린, 변락, 굿모닝 S 이런 것들도 아무튼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 약국에는 이 제품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는 1군 변비약인 차전자피에 3군 변비약인 대황과 센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통을 최소화하면서 장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인 작약감초에 생강 계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식이섬유만으로는 좀 파워가 약하고 3군 변비약을 먹자니 또 너무 세고 배 아픈 것도 좀 걱정되고 할 때 좀 마일드한 변비약을 원할 때 1.5군 변비약 잘 듣습니다. 자, 그럼 2군 변비약은 뭘까요? 바로 삼투성 하제입니다. 장내 삼투압 농도를 좀 올려주는 거죠. 장내 농도가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장 바깥에 있는 수분이 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이 묽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지, 변이. 그리고 2군 변비약으로서 대표적인 성분이요, 소르비톨, 락툴로즈, 마크로골, 사천, 수산화,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 있는 것도 가져와 봤어요. 뭐 이런 애들 많아요. 얘네들은 사실 2군 변비약은 처방이 정말 많이 돼요. 왜냐면 1군 변비약은 좀 약하지. 그렇다고 3군을 주장이 너무 세고 오래 처방할 수 없고 장기 처방이 가능하면서 애들한테도 무난히 쓸 수 있는 변비약 2군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2군 변비약들은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짜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2군 변비약에서 대표적인 성분이 락툴로즈고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제품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만 먹으면 막 설사하시는 분들은 얘를 좀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이 썩나, 잘못 먹으면. 한동안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락툴로즈 성분을 뭐 좀 자주 드시거나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군 변비약은요, 자극성 하제예요. 자극성 하제는요, 말 그대로 장벽을 막 자극해서 설사를 시키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분이 대황, 센나, 알로에, 피마자유, 또 비사코딜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들이 뭐 있죠. 뭐 드코락스, 메이킹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약국에 있는 대부분의 알약으로 된 변비약들 있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아침에 나와야 하는 7, 8시간 있으면 나오는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은 자극성 하제예요. 근데 이 자극성 하제가 장에서만 녹아야지, 왜냐면 위에서 자극을 해버리면 어떡해, 막 위경련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장용정, 즉 장에서 녹도록 설계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우유를 막 같이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마침 그때 내가 또 막 위도 안 좋았어, 그래서 막 겔포스 같은 제산제를 같이 먹었다, 그럼 위내 산도가 올라가면서 장에서 녹아야 할 이 아이들이 위에서 녹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를 막 자극해서 막 위가 막 틀어지게 아프고 막 위경련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런 자극성 하제를 매일같이 장기간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좀 장무력증이라는 거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장무력증이 뭐냐면 얘네가 일을 대신해 주니까 장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태만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비약을 먹어야지만 장이 억지로 일을 해서 변을 밀어내는 이런 장무력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변비약을 듣지도 않고 3군 변비약을 먹어야만 좀 듣는다, 그리고 그걸 막 매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변비약도 종류에 따라 그 세기가 다르고 장벽을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서 1군에서부터 3군까지 있다고 알아봤어요. 사실 2군까지는 그 처방 없이 편하게 드셔도 되는데 3군 변비약을 먹어야만 화장실을 간다,
이러시면 좀 전문가 진료를 또 정확하게 받으셔서 장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변비를 유발하는 다른 약성분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꼭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장이 편하게 이너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